지금 트럼프식으로는 미국에 가장 의존하고 있는 국가가 가장 먹잇감이 되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안보, 경제까지 다 쪽쪽 빨아먹겠다는 얘기고. 와. 트럼프와 한덕수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져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한덕수가 지금 전면에 나서가지고 그냥 다 퍼주고 그 뒤에 또 최상목이가 열심히 또 서포트하고 있고 이런 게 맥노야. 맥노야. 진짜 맥노예요. 윤석열하고 무슨 인연이 있어서 총리지명이 되냐. 아. 그랬더니 김건희랑 최하영 다니는 점집이 세 군데가 겹치더라. 나경원 의원이 2009년, 2010년 주유비로 5,700만 원. 아, 네. 탱크 타고 다니냐고 막. 맞아요. 하루에 4번까지 주유를 했잖아요. 맞아. 그래서 일단 나경원 의원이 수석 대변인으로 누구를 임명했냐? 김민전. 일단 논란에 모내기 끝내고 곽수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욱입니다. 거기 이제 그러면 성공리에 끝이 나면 예. 탈모 전 단계까지도 갈 수 있대요. 탈모 전 단계? 예, 그러니까 탈모 되기 전에 그 어렸을 때. 아 오히려 더 이렇게 라인이 예뻐져서 이제 앞머리 띄우고 다니죠. 와. 수산이가. 야, 상당히 궁금한데. 아, 그거 공개가 한 어느 정도 후에 가능합니까? 깔끔하게 그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한 3개월? 아, 3개월. 네, 아, 3개월. 네, 한번 기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우리 곽수산 머리는 굉장히 행복합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은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한덕수가 진짜 심각합니다. 한덕수가 지금 대한민국을 팔아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지금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심각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모렴치의 끝이야. 아, 진짜 심각한.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경우는 본능적이고 괴팍해. 그런데 한덕수는 영원히 없고 교활해. 교활. 교활합니다. 교활. 근데 심각합니다. 근데 상황이. 아. 한덕수, 최상목이 내가 얘기했지 처음부터. 일단 한덕수 때려잡으러 출발합니다. 3개월 뒤에 네. 제가 곽수산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근데 뭐 노인 정도 아니고 뭐 이런 얘기로. 자, 그리고 최강욱 유튜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역시 기대합니다. 아, 자, 일단 그 한덕수가 대선에 출마를 한다 안 한다 아주 엇갈리는 보도들이 어제 하루 종일 나왔었습니다. 네. 일단 어제 먼저 이제 스타트라고 하죠. 이데일리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에 불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라는 단독 보도를 내게 됩니다. 단독. 그래서 이제 불출마 쪽으로 가나? 이렇게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MBN이 어제 그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총리실에서 네. 부인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요. 진짜 열받아. 그리고 한덕수 쪽과 가까운 어떤 그런 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MBN 쪽에 지금은 출마 의사가 없다. 그런데 국힘 대선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전 대표에게 크게 뒤지는 상황이 계속되면 출마를 결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어제 MBN 보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요. 한덕수가 그동안 사석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 승리는 국가를 위해 막아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주변에 진짜 하고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한덕수. 아니. 보도에 따르면 아니, 이거를 지금 보도할 게 아니라 너 지금 장난치냐? 그렇죠. 왜 자꾸 혼란 가중시키냐? 너 출마할 거면 지금 당장 나가라. 아니면 심판 제대로 봐라. 이렇게 홍군형을 내야 됩니다. 지금 이 그렇죠.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한덕수? 지금 대통령실과 총리실 긴밀하고 긴박하게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협조를 하면서 움직이는 것 같고요. 이게 일단 근데 한덕수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그냥 자가발전이에요? 한덕수 뒤에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있다든지 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가발전? 최하영하고 김건희가 있다는 게 다른 가설이죠. 유튜브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최하영 누구야, 최하영? 최하영이 누구야? 한덕수의 여사. 네. 지난주에 한 유튜브에서 이런 저기를 했죠. 내보냈죠. 뭐냐면 김건희, 최하영 여사가 양평에 있는 B 사찰에 같이 방문을 했다. 수행원을 대동하고 방문을 했다. 그런데 이제 그 B 사찰은 무속과 관련 있는 사찰입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어쨌든 그 유튜브에서는 그런 제보를 받아서 이제 했다고 하는데 그럼 김건희는 뭐 무속에 심취해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한덕수의 부인 네네. 최아영 여사도 무속에 네. 좀 심취해 있는 캐릭터입니까? 한덕수 씨가 뭔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부인이 점을 보고 그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거는 공직사에서 유명한 일이고 유명한 얘기고. 한덕수가 자기가 아끼는 부하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 일을 잘 봐준다거나 네. 뭐 일을 시켜보니까 유능하다 그러면 한덕수가 제공하는 최고의 서비스가 집으로 불러가지고 식사를 준대요. 같이 그 부부랑 식사를 하는 거야 그 공무원이. 그러면서 당신 앞으로 공직생활에 아주 그 유용하게 될 팁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면은 부인이 점집 3개를 알려준대. 서비스로. 진짜로. 그 점집 듣고 온 사람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이게 밥 먹고. 한덕수가 승승장구하는 비결이 여기 용안집에 오니까 아. 네가 앞으로 여기를 다니면 너도 공직생활이 풀릴 것이다. 아. 그 정도야. 한 가지 신문에 또 나온 거 보시면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인데 한덕수 그 최하영 여사가 화가로 이제 왜 그 청문회 할 때 총리 청문회 할 때 보면 어느 그룹이 이 그림을 고가에 샀다고 그래서 문제가 된 적이 있죠. 근데 그 그림이 대부분 거의 다 풍경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기자가 물었던 거죠. 왜 인물은 없고 풍경만 그립니까? 하니까 최하영 여사 답변이 서울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사람 얼굴을 그리려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여서 그리지 않는다라는 유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기시감 있잖아요. 이명수 그렇죠. 기자랑 네. 김건희가 얘기했대. 네,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뭐 당군 신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그럼. 대통령의 부인과 네.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 총리의 부인과 이제 실존하는 아니 그러니까 두 사람은 가까워질 접점은 분명히 있긴 했겠네요. 아니 처음에 한덕수가 총리 지명됐을 때부터 나온 얘기예요. 아 그 얘기가 한덕수가 나왔었어요. 윤석열하고 무슨 인연이 있어서 총리 지명이 되냐.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아, 그거 원했던 나왔었어요. 사람들이 또 많으니까 막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김건희랑 최하영 다니는 점집이 세 군데가 겹치더라. 아 그게 그때 나온 해설이었지. 아 그랬었나요? 아. 그리고 이제 매주 주례회동으로 월요일 아침마다 조찬회동을 한남동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합니다. 업무 보고 및 정보 보고 기타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남편들이 그 일에 대한 이제 국사 이야기를 할 때 자녀분들이 없잖아요. 둘이 공통점. 네. 그럼 자녀가 이제 없으면 여사님들끼리 자녀가 이제 없어. 어떤 그 시간들이 있겠죠. 아 그래요? 그래서 박지원 의원님께서 뭐뭐 공동체다 이제 얘기가 되는 아. 그 시간들이 있는 거죠. 한두 번 만나는 게 아니니까. 아 그래요? 아. 공감대는 확실히 있겠네. 있겠네. 한덕수는 말이죠. 지금 뭐 이 무속 뭐 이런 것보다도 지금 나쁜 짓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덕수가. 굉장히 심각해요. 일단 첫째, 알박기 인사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 알박기 인사의 첫 번째가 이 헌법 재판관 알박기 인사 시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완규, 함상훈. 함상훈. 두 명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이 지명에 대한 효력을 빨리 정지를 시켜놔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결정만 우리가 숨죽여 기다리고 있는데 또 기다려. 오늘 엄청나게 열받는 보도가 나왔어. 한덕수가 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를 노리기 위해서 새빨간 거짓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 의견서를 헌재 제출을 했거든요. 한덕수 쪽에서. 한덕수가. 네. 근데 이 의견서에 보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와, 뭐 이런 그러니까 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거잖아. 이 헌법재판소에서 그렇죠. 지금 가 있는 게. 그러니까 말장난한 거야. 나 지명 안 했어. 그냥 의견 표명한 거야. 근데 그렇죠. 이걸 뭘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거를 따져? 이렇게 말장난을 쳐버린 거야. 고로 헌재에서는 이거 그냥 다룰 필요도 다를 없다. 필요 없다. 각하지. 어. 근데 이건 완전히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 증거를 빨리 주세요, 제발. 증거가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가지고 한덕수가 직접 두 사람을 지명을 할 때 발표한 네. 호소문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 입장문에 보면은 제가 그 단락을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네. 또한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 라고 본인이 아니 지금 이 시각에도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어요. 네. 그대로. 지명했다고 명확하게 나옵니다. 참 나쁘죠. 너무 이게 뭐 뻔뻔한 거 한덕수는 아니에요? 뭐 저렇게 발표해놓고 뒤집는 거 보면은 뭐 한 세 덕수는 있는 것 같아. 아, 한덕수는 진짜. 아니고 네. 분명히 저게 이제 더 악의적인 게 악질적인 게 뭐냐면 저렇게 해놓고 4월 18일만 넘기면 그렇죠. 퇴임하는. 4월 18일 넘기고 이제 공문 보내고 이렇게 가면 날짜도 확보되고 네. 저 이제 그 헌법재판소는 그 저거에 대해서 막을 수 없고 네. 뭐 이런 걸 노리고 있는 거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18일 전에 근데 헌재에서 이거 결정을 빨리 내릴 가능성. 지금 뭐 평의를 계속 갖고 있어서 뭐 언론 보도상으로는 분위기가 뭐 오늘 내일 중에 결과가 네. 나올 것이다라고 내일 하는데 할 것 같다는 게 지금 다수설이에요. 제발 좀 야, 이거 진짜 너무 내일 나쁜 놈들. 정도에는 이거 효력 정지가 빨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한덕수는요 대선 출마를 위해 자신의 몸값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몸값을 더 올리기 위해 나라를 팔아 먹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가 트럼프랑 통화했죠. 네, 통화했죠. 그래서 몸 한껏 딱 올렸죠. 그리고 한덕수는 본인이 통상 문제 싹 해결할 것이라고 막 떠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관세 전쟁에서 완전히 지금 밀리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우선 협상국으로 대한민국을 딱 지정을 해버린 거야. 만만하니까 한덕수 있으니까 빨리 하겠다. 빨리 하겠다고. 왜냐면 본인이 지금 너무 밀리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을 우선 협상국으로 딱 지정을 해버렸어. 그런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뭐냐? 미국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하지만 다 들어주는 만큼 관세는 좀 낮추겠다. 이게 기조야.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기조야 이게. 네. 그러면은 트럼프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 미국산 수입 막 대폭 늘려라. 그리고 또 하나는 알래스카 LNG 개발에 투자해라. 대표적으로 이 두 개야. 우리 돈으로. 우리 돈으로. 근데 우리 정부는 이게 다 들어주겠다는 입장이야. 그래서 실제로 알래스카로 지금 다 날아갑니다. 실제로. 가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알래스카 LNG 개발이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 나온 것만 봐도 이게 한 62조 되나 봐. 2조. 62조. 네. 그런데 2030년이 돼야 생산이 가능해요. 5년 2030년이 돼야. 근데 트럼프가 여기에 목을 메고 있어. 근데 2030년에 생산 가능하니까 트럼프가 이따가 나가버리면 이게 앞으로 사업이 계속 될지 안 될지도 몰라. 그렇죠. 불투명해. 또 하나 이게 영국하고 미국에 큰 기업들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이거 다 손 털고 나간 사업이야. 이거 뭐야 됐다 야 니네끼리 해라 하고 손 털고 나간 사업이야. 경제성이 없어. 경제성이 없다고. 근데 우리가 여기 다 들어줄 기세란 말이야. 알래스카 날라가고 난리라니까. 이 지금 나라 큰일 났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의원님 제발 네.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기자회견 이거 민주당이나 이쪽에서도 이 비판을 안 해서 너무 답답해서 오늘 기자회견 하고 왔는데요. 이거 진짜 나라 팔아먹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너무 다급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장면 짧게 예.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민주진영의 유력 후보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한대행의 망동을 막지 못하면 당신들의 발목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목조르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내란 수계를 지고 나니 이게 메두사도 아니고 또 다른 대가리가 또 나와서 나라를 지금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트럼프하고 저걸 제가 전화 통화를 보면서 이 사람 진짜 사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요? 한덕수와 네. 트럼프가 전화를 했는데 원래 정상 간의 통화는 비밀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도 자료 외에 나눴던 얘기를 말하면 되지 않습니다. 네. 정상 간의 통화는 비밀이라서 구체적인 거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에피소드가 영어 잘한다. 대선 나갈 거냐. 맞아요. 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나왔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만약에 이것이 본인 뜻이 아니고 누가 누설했으면 색출해서 죄를 물어야 됩니다. 책임. 네. 그렇잖아요. 당연하죠. 누군가 이 비밀을 누설했으니까. 네. 근데 이거는 본인이 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걸 자기 몸값을 올린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뭐 100번 양보해도 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출마 예, 여부. 출마 여부는 나중에 뒤집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간 보고 사적 권력에 이용하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LNG뿐만 아니라 전체를 사실 다 팔아먹고 있어요 지금.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는 굉장히 공경에 처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중국한테 지금 역공을 당해가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국내 여론도 굉장히 나쁘고요. 네. 그러면서 원래 제일 먼저 때렸던 나라들이 어디입니까? 멕시코하고 캐나다잖아요. 맞아요. 네. 트럼프는 러시아나 중국이 원래 때리고 싶은 상대가 아니라 가장 손쉽고 가장 빨아먹을 수 있고 경쟁력 있는 나라들을 뽑아먹는데 안 됐지. 그런데 지금 돌아와가지고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시점에서 그래서 트럼프는 저는 한덕수한테 대권 얘기한 것은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이 영양가 있지 너? 너 영양가 있지? 내가 시키면 할 수 있지? 그거를 할 수 있다고 대답한 겁니다. 굉장히 근데 상황이 안 좋아. 안 좋죠. 그리고 원스톱 쇼핑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식으로는 미국에 가장 의존하고 있는 국가가 가장 먹잇감이 되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그야말로 완전히 원스톱으로 안보, 경제까지 다 쪽쪽 빨아먹겠다는 얘기고 그거를 하고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굉장히 불안한 게 뭐냐면 트럼프와 한덕수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져요. 네, 그러니까요. 예, 트럼프는 지금 관세 전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이걸 뭔가 성과를 줘야 되니까 우리나라가 필요한 거고 한덕수는 자기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야 봤지 나 관세 이거 내렸잖아 이 한마디가 필요한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원하는 걸 다 내주는 거지. 네. 근데 그게 기조더라고 실제로. 아까 좀 경제성이 없는 이유가 거기에 미국의 지금 임금 수준에서 알래스카에 들어가가지고 개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는 건데 한국에 가서 그 몸으로 때우겠다는 얘기거든요. 한국이 사실은 전 세계에서 이거는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인데요. 그냥 제조업 기술을 얘기하면 독일이 1위, 중국이 2위, 한국이 3위입니다. 근데 BBC라 그러죠. 배터리, 바이오, 칩. 네. 이거는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 세계 1위입니다. 이걸 다 가지고 있는 나라 우리밖에 없어요. 그거를 윤석열이 바이든한테도 쪽쪽 빨리더니 맞습니다. 아무것도 안 받고 네. 지금 그거를 트럼프한테 다 약속하고 네. 있는 겁니다. 한덕수가 이거는 헌법재판관보다 더 발목을 저는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가 지금 전면에 나서가지고 그냥 다 퍼주고 그 뒤에 또 최상목이가 열심히 또 서포트하고 있고 이런 게 매국노야. 매국노야. 진짜 매국노야. 진짜 여기에 매국노. 이제 조중동 언론의 어제자 조선일보 일면을 보시면 한덕수는 쏙 빠지고요. 알래스카 LNG가 건 3분의 2 가까이를 차지하면서 마치 읽어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처럼 해서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 빌드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누가 들어보면은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LNG 캐다가 공짜로 바꿔서 쓰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모양을 만들어 이 나쁜 놈들이. 아니 2016년에 다 철수했다니까. 2016년에 철수했어요. 아니 그리고 트럼프가 누군데? 야 자기가 그렇게 좋을 것 같으면 우리한테 기회 주냐? 근데 일본은 사실 교훈을 배웠어요. 이시바가 가서 아부 외교했다가 혼났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이 먼저 나서준다니까 지금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가서 어떻게 하는 걸 보고 일본이 하려고. 야구를 해.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해야 된다 이거. 그리고 트럼프가 압박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대행이라서 그렇죠. 권한이 없다. 그렇지. 그렇지.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뒤로 가야 됩니다. 네. 근데 자기가 그거를 넙죽 넙죽 정도가 아니야. 그 딱 한 줄이 필요한 거야. 관세 막았다. 음. 한덕수 잘하는 용어로 관세 막았다. 한 줄. LNG고 나발이고 숨기고 없어요. 그냥. 그리고 또 결정적인 실수를 뭘 했냐면 주둔 분담금 막 얘기가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게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는 방위비 거잖아요. 분담금. 방위비 분담금. 네. 근데 그랬으면 이 사람이 정신 있는 사람이면 제대로 된 협상가면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작년 말에 계약 맞췄다. 회의를 긋고 국회까지 거쳐서 이거 못 바꾼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한마디도 안 하고 마치 그 협상을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 근데 이 최상목이도 옆에서 엄청 서포트하고 있어요. 최상목이요? 네, 이 매국 행위에 대해서. 그 매두사들이니까. 이거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알겠어요.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건 알겠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호소를 했잖아요. 이거는 지금 끝나지 않았고 국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이재명 대표나 이런 분들이 네. 손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 중요한 게 여론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론 형성. 그리고 언론이 지금 이거를 마치 네. 잘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죠. 뭐 비판적으로 보지 자,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홀드 시켜줄 명분이 우린 충분하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 못한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아무튼 여론 형성을 조금 더 열심히 좀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기 대선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네. 자, 지금 이제 민주당 후보가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악마와의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대비를 하고 계시는 박경미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1차 경선 진출자 8명이 일단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1명이 등록을 했는데 3명 탈락했고 그 가운데 3명이 탈락됐는데 벌써? 서류로 나 서류로 네, 11명 중에 내가 딱 3명 모르겠더라고. 맞아. 3명은 딱 탈락했어. 11명 중에 3명 누군지 모르겠더라고. 더 웃긴 건 그 아마 팀이 지금 1억씩일 거예요. 세 네. 번 하는 동안에 1억인데 1억을 태웠어. 어젠가 그분들이 이제 신청한 거잖아요. 네. 아무것도 못 태우고 지금 알았어. 1억 태워가지고. 그래서 1억이 날아간 거야. 이 도박판입니다. 올라갈수록 돈 더 넣어야 돼. 오히려 근데 1억 태웠는데 유튜브에서도 소개가 안 돼. 자, 8명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하고요.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화려하다. 그리고 야,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화려하다. 이철우 경북지사, 화려해. 한동훈 전 국힘 대표, 그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 아, 화려하다 진짜. 진짜 화려하다. 화려해. 화려합니다. 와. 네. 진짜 야 진짜 대단하지 않아? 이 8명에서 의자 뺏기 게임 하는 거죠. 예, 이제 아니 저 양양자는 개혁신당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는 사진을
저 당근색은 개혁신당 색깔 아니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시간이 없었나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누가 유리하게 됐을까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까지는 이제 거의 상수로 그렇죠. 지금 보더라고요. 아, 그럼 그러세요? 나머지 이제 둘이 나경원이냐 안철수냐인데 나경원 의원이 작년도 7월달에 전당대회 할 때 그때 이제 고정표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나경원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김문수, 나경원, 한동훈, 홍준표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네. 야, 올라갈수록 이 농도가 더 진해지네. 와, 그런데 대단한 지금 이걸- 보좌진들의 그 저 분위기는 흥행하긴 다 틀려 먹었다. 밖에서 한덕수 지금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다 해봐야 이거 뭐 별로 재미없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굉장히 그 분노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 철저히 심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어떠한 반성도 없어요. 그리고 이겨보겠다고 욕심을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행동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었던 인물이 나경원입니다. 유치하기 짝이 없는 나경원. 드럼통에 왜 들어가니? 진짜 그거 아. 합성도 아니더만. 합성 아니야. 진짜 들어갔어. 와. 자, 근데 저 드럼통이요. 네. 그 일부 커뮤니티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한참 가 있는 그런 데서 이재명 전 대표를 악의적으로 비하할 때 네. 그때 쓰는 맞아요. 단어거든요. 근데 뭐 그 이유를 본인이 스스로 밝혔어요. 예, 나경원이가 왜 이러고 있었는지 나경원이가 밝혔거든요. 아, 그래요? 예. 드럼통이라는 얘기 들으셨나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만큼 이재명 대표 주변에는 아시잖아요. 재판과 관련된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한 7명이 정말 극단적 선택을 했죠.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아니 그 돌아가신 분들의 이유를 뭐 제가 다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수사를 받다가 돌아가시면 그 수사가 얼마나 강압적이었으면 그러셨을까. 예를 들면 이렇게 의심을 품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럼요. 근데 그거를 이재명이랑 엮어가지고 저렇게 악마를 하는데 저는 이거는 사실 가만히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그 관종인 나경원의 의도된 도발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제안을 이 기획을 한 참모는 잘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일단 이 드럼통이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는 밈으로 일부 이제 일베 사이트 이런 데서 유통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직관적으로 봤을 때 딱 느낌이 와야 되는데 그렇게 파급력이 없고요. 그리고 이게 2013년 영화 신세계 네. 거기 장면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그 신세계 장면이 또 그렇게 많은 분들한테 각인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렇게 효과성이 높지 않고 이걸 딱 봤을 때 영현백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요. 그 수거 대상들을 제거해서 담으려고 했던 영현백. 그래서 영현백 챌린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영현백에 이렇게 들어가서 영현백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 이제 막 이런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고 또 하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나경원 의원이 2009년, 2010년 주유비를 5,700만 원 생각난다. 하루에 막 탱크 타고 다니냐고 막. 맞아요. 중구가 지역구인데 하루에 4번까지 주유를 했잖아요. 맞아. 그때 드럼통 많이 채웠지. 이렇게들 드럼통으로 또 연상을 생각나네. 맞네.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더 분노해야 되는 지점은 저 사진과 더불어서 올린 게 이제 지브리풍의 그 사파인데요. 맞아요. 또 국민 행복주택. 이거는 진짜 그것을 이렇게 공공주택이라고 저 봐라. 네. 국민 행복주택 해놓고 그 드럼통으로 드럼통 표기를 모양으로 표현을 해서 한 거야. 이 공공 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을 진짜 이렇게 조롱을 했거든요. 진짜 너무한다. 너무해. 저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분노할 수밖에는 없어요. 저분이 판사 출신에다가 당 대표까지 했죠. 원내 대표 했죠. 몇 선이죠? 저분이? 5선. 5선인데 네. 아마. 저런 자가 저 사진 찍을 때 생각해봐. 저 드럼통에 들어가셔갖고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러고 서 있는 거야. 네. 하나가 빠졌어. 드럼통 옆에 빠루가 빠루. 있었어야 되는데 빠루가 없어서. 네. 인식이 너무하네. 처참하지. 처참해. 저게 뭐 노이즈 마케팅일 수는 있는데요. 사실 국민 밉상 나경원을 모르는 국민이 없잖아요. 사실은 저 드럼통 저 이벤트를 통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만 강화된 것 같고. 저는 본인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하나 알게 된 거였어요. 나베 했잖아. 네. 그래서 나는 그 김치 나베 그 음식 그거를 사람들이 일본을 떠올리게 하려고 나베 하는 줄 알았더니 본인이 나
나 아베 네, 뭐 그렇죠. 또 설명을 예, 해주더만. 맞아요. 네. 이번에 모르셨어요? 처음 난 몰랐어요. 아, 모르셨어? 나 그냥 나베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 이랑 예. 그 뭐 생일 잔치 가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나경원이 그걸 나 아베를 나베라고 하는 건지 몰랐다는 모르셨구나. 거지. 일본을 떠올리기 위해서 나베라고 하는 줄 알았죠. 알겠습니다. 요즘 근데 하는 꼴이 일단 나경원 의원이 수석 대변인으로 누굴 임명했냐? 김민전. 아, 백골단 논란의 백골단 논란의 주인공인 김민전.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거 요즘에 야. 1년의 코미디를 보는데 민심 오도 코미디다. 와 대단한데. 그리고 어제는 서울대 대단해. 캠퍼스를 찾아갔고 뭘 했냐면은 대단하다. 서울대에 설치된 시진핑 예. 자료실이 있어요. 그건 아, 학술적인 맞아요. 목적으로 설치를 한 건데 시진핑 자료실 폐쇄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 또 진짜 대박이라니까. 예. 반공 청년단을 소개합니다. 어제 또 유튜브 배승희 TV에 나가서 뭐라 아이고. 했냐면은 국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거대 야당이 또 탄핵을 하지 않겠나 조기 퇴진을 이야기하고 북한 지령문이 또 나올 것이다 이러면서 계속 그 색깔론 코미디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출마 선언문에 간첩이 6번 나와요. 그리고 또 윤석열이 즐겨 쓰는 그의 트레이드마크 반국가 세력을 거기서 또 들먹였고 등등 하여튼 가관입니다. 인물이요. 이렇게 말을 잃은 거 처음 봤어. 더 이상 대단해. 와 대단하다. 저런 사람이 근 20년을 정치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아이고. 나경원 의원 얘기한 거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굉장히 양반이라는 양질인 생각이 것 들어요. 같으네요.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뭐 하고 다니냐면은요. 그 윤석열 재임 기간 동안 김건희 문제 지적한 거 나만 했고 다른 사람은 다 탬버린 쳤어. 본인 지금 자랑하고 다니고. 본인 자랑하고. 근데 그거랑 비교를 하면은 정말 처참하네요 진짜. 나경원이 그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한동훈만큼은 반드시 떨어뜨려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 네. 얘기도 했죠. 네, 그래서 한동훈이 거기 발끈했어요. 통진당 얘기하면서 예. 밝혔죠. 둘이서 뭐 티키타카 좋으니까 전 사실 이제 두 사람이 다 4강에 올라갔으면 하는 네. 바람이 네. 그거는 완전히 저도 벽극 브라질 아르헨티나 경기거든요. 진짜. 네. 그거는 진짜 쾌조건하게 맞아. 난 나경원을 이렇게 길게 씹는 사람은 또 처음 봤어요. 항상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씀하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나경원만 너무 치지 마시고 네, 다른 분들도 좀 키울게요. 예, 나경원 뭐 홍준표라든지 네, 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 아무튼 지금 당장 급한 게 헌재 그 가처분 결정. 요게 지금 빨리 나와야 돼. 나 이것 때문에 불안해 죽겠어요. 오늘이 16일이니까 아니 오늘 내일 무조건 나와야 돼. 늦어도 내일까지 나와야 되네. 늦을 얘기는 왜 하냐 넌 또. 오늘 나와야지 오늘. 늦어도 5분 뒤에는 나와야 되네. 오늘 나와야지 오늘. 이게 진짜 근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그렇죠. 맞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덕수 빨리 끝내야 돼. 한덕수. 맞아요. 한덕수가 지금 나라 다 팔아먹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최상목이 빨리 좀 정리해야 됩니다. 예. 심우정이 어떻게? 심우정이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심우정이 어떻게? 예. 지기현이 놔둘까? 지기현이 한두 놈이 아니야. 아 진짜 특히 큰일입니다.